제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80화에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한 후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기자들, 방송사 PD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로월드 강제인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L의 정체가 폭로월드 유튜버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십 통의 미디어 관계자들 연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 어떤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제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해방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제인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제인, 이제 진짜 강제인으로 살 시간이야. 그동안 수많은 가면을 썼습니다. 디자이너 L로서, 기억상실 환자로서, 그리고 폭로월드 유튜버로서.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강제인, 그 본 모습으로. 제인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당하고 강인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제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각오한 복수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인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오전 YL그룹 건물 앞. 제인이 YL그룹 건물 앞에 섰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입구 주변에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기 강제인 나왔다. 정말 폭로월드 유튜버가 맞나? 어떻게 디자이너 L이기도 하고 폭로월드 유튜버이기도 해. 진짜 대박이네. 상상도 못했어. YL그룹에서 정말로 출근할까?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가 제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스타처럼 여유롭고 우아하게. 강제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로 폭로월드에서 말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에 대한 폭로, 증거가 있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더 큰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YL그룹 로비.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더 많은 시선이 제인에게 집중됐습니다. YL그룹 직원들이 제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강제인이 출근했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폭로월드에서 말한 게 정말 사실인가 봐. 그럼 우리 회장님이 정말. 직원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제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로 유튜버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의 회장을 고발한 유튜버로. 제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 탈게요. 한 직원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직원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단으로 갈게요. 결국 제인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인이 혼자 쓸쓸히 웃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편에 서려고 하죠. 아직은 제인이 이길지 기찬이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니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이기는지.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기획디자인팀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기획디자인팀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제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인이 천천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제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제인이 복도 중간에서 멈춰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뒤돌아서서 복도에 서 있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거든요. 같은 시각 기찬의 사무실. 기찬이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제인 생각만 났습니다. 폭로월드 유튜버가 제인이었다니. 기찬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연기였던 거야? 기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인이 기억상실인 척했던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척했던 것도, 심지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구하려고 칼에 찔린 것도. 기찬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것조차도 제인의 각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완전히 당했구나. 기찬이 자주적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인을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인아. 기찬이 제인의 이름을 부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제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다음에는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재인 디자이너가 출근했습니다. 뭐? 기찬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나왔다고? 네,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뭐?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있고 회사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비서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강재인 디자이너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장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문?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의문? 폭로월드에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비서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기찬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파급 효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나가. 비서가 나간 후 기찬이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인이 정말로 나왔구나. 기찬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인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인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어떤 말을 할지. 제인이가 뭘 더 계획하고 있는 거지. 기찬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기획디자인팀 사무실. 제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계속해서 제인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을 걸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호기심과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디자이너님. 제인이 고개를 들어 그 직원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김대리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게. 김대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폭로월드 유튜버셨어요? 제인이 잠시 멈추고 김대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무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라셨죠? 제인이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김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제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폭로월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에요?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사무실에 더욱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정말... 네. 제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는 제가 폭로한 그대로예요. 도혜 대리님도. 정말로. 네, 김도혜 대리님도 그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도희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범죄자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인이 그 직원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각자 판단하세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뭐요? 제인이 일어나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살인자 밑에서 계속 일할 건가요? 제인의 직설적인 말에 직원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제인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인이 사무실을 나가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회장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강제인 디자이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건 아니야?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사무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점심시간 YL그룹 카페테리아. 제인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다른 직원들이 제인 근처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인이 전염병 환자인 양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제인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강한 편에 서려고 합니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인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제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저를 피하긴 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더 이상 가면 쓰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윤이 제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충격받았죠? 당연히. 제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자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곧 결정해야 할 거예요. 제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기찬편에 설지, 진실편에 설지. 그때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찬이 들어온 것입니다. 점심시간 YL그룹 카페테리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기찬과 제인 사이를 오갔습니다. 카페테리아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찬이 제인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인도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인 두 사람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기찬이 천천히 제인과 도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카페테리아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인 씨. 기찬이 제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적대감과 경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황기찬 회장님? 제인이 존댓말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할 얘기 아닌가요?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제인 씨,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요? 제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과 저 사이에 무슨 사적인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인 씨, 저는 단지 YL그룹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일 뿐이에요. 제인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고발한 범죄자이고요. 카페테리아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 씨, 당신이 폭로월드에서 한 얘기들이 모두 사실이에요. 제인이 기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기찬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인 씨,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까지요? 제인이 일어나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인이 기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제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각오하세요. 제인이 도윤과 함께 카페테리아를 나갔습니다. 기찬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기찬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유경의 가게. 유경이 혼자 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인이 폭로월드 유튜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유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제인의 강제 입원에 동의서를 써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바라봤습니다. 도유경이라고 적힌 그 면허증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해쳤어. 유경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무고한 환자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승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복잡해요. 유경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혹시 무슨 일이? 승우 씨,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유경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잘못요? 제인 씨 일 말이에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인 씨 강제 입원에 동의서를 써줬거든요. 승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유경이 자책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 압력에 못 이겨서.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누나. 승우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제가 환자를 봐도 되는 건지. 승우가 유경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누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잡는다고요? 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승우가 유경을 격려했습니다. 누나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 저도 위험해져요. 유경이 불안해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도 옳은 일이잖아요.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유경이 승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우 씨, 고마워요. 유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전화를 끊은 유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라도 의사로서의 양심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저녁 YL그룹 로비. 유경이 YL그룹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린 후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기찬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도유경 의사입니다. 회장님과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기찬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기찬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유경이 기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찬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유경 씨, 무슨 일로 이렇게? 회장님 할 말이 있어요. 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찬과 세리가 유경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인 씨 강제 입원 건 말이에요. 유경의 말에 기찬과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경 씨, 그 얘기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유경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제인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범죄란 걸 알면서도 동의서에 서명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유경의 양심 고백에 기찬과 세리가 당황했습니다. 유경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의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 박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찬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유경이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경 씨, 진정하세요. 세리가 유경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경이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를 속이고 강제 입원시킨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경 씨, 저는 의사예요. 유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환자를 해쳤어요. 무고한 환자를 정신병원에 가둔 거예요. 유경의 말에 기찬과 세리가 당황했습니다. 유경 씨,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까요? 기찬이 유경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니요. 유경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생각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내일 의료진들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할 거예요. 유경의 폭탄 선언에 두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유경 씨, 그러면 안 돼요. 세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위험해져요.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유경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유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인 씨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예요. 유경 씨,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거든요. 유경이 마지막 말을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기찬과 세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배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한국대병원. 유경이 YL그룹을 나온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경아,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한 선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들께 할 말이 있어서요. 유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유경의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의사로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강제 입원에 부당하게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뭐?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유경아, 무슨 소리야? 제인이라는 환자분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때 유경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정상이었는데 저는 외부 압력에 못 이겨 거짓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의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경아, 그게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유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건 큰 문제야. 선배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윤리 위반이고 환자 인권 침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의사들이 서로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유경아, 이 일을 병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겠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유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유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언론에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의사들이 유경의 결심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동료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이 숭고해 보였습니다. 밤 승우의 집. 승우가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폭로월드 유튜버 정체 공개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YL그룹 내부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재인 디자이너의 폭로월드 유튜버 정체 공개 이후 뉴스를 보던 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경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승우 씨, 저예요. 유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하고 결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됐어요? 다 했어요. 유경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기찬에게도 말했고 병원 동료들에게도 고백했어요. 정말이요? 승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승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유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까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승우 씨, 고마워요. 유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승우 씨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전화를 끊은 승우가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는 YL그룹 건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승우가 생각했습니다. 제인의 복수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찬의 사무실. 기찬이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경의 배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경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기찬이 생각했습니다. 점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기찬은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소식이 있어서. 뭔데? 도유경 의사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뭐? 기찬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인 씨 강제 입원 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다고. 비서의 말에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내일 오전입니다. 기찬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기찬이 절망하며 생각했습니다. 유경의 공개 사과까지 나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DH홀딩스 사무실. 오성이 도윤과 함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 관련 증거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다. 오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규철 회장이 이렇게 치밀하게 기록을 남겨놨을 줄이야. 네. 제인 씨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기찬을 완전히 궁지로 몰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오성이 자료를 들어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혐의로 바로 구속시킬 수 있어. 서류에는 규철 회장의 비자금 100억 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보관했는지, 언제 어떻게 조성했는지. 모든 것이 규철의 꼼꼼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찬이 그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언제 공개할 계획이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오늘 바로. 오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오성이 휴대폰을 들어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 씨, 저예요. 오성이에요. 네, 오성 씨. 밤새 수고 많으셨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기찬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정말이요? 제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YL그룹에 찾아가서 따질 거예요. 오성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오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할 때예요. 제인이 오성의 결의를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오성 씨.
당연한 일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오성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과 세리를 완전히 몰아세울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오전 YL그룹 회장실 앞. 오성이 DH홀딩스 직원들과 함께 YL그룹에 나타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기찬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DH홀딩스에서 정호성 대표가 오셨습니다. 정호성?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유경의 배신 소식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다고 하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기찬이 불안해했습니다. 오성이 이 시점에 찾아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오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기찬 회장. 오성이 기찬을 부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오성의 말에 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비자금이라니. 무슨. 황기찬 회장. 오성이 기찬의 말을 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자금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찬이 오성의 추궁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게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 박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호성 대표님, 무슨 말씀을? 증거 있어요. 오성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기찬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규철 회장이 남긴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기찬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규철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이 감춰왔던 모든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규철 회장의 비자금 100억을 황기찬 회장이 횡령했다는 증거예요. 오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명하실 건가요? 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찬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횡령이 아니라 관리? 오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혼자서 관리한다고요? 그게. 황기찬 회장,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어요. 오성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성의 추궁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있다는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정호성 대표님. 이 자료는 이미 언론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오성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기찬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각오하세요, 황기찬 회장. 그때 기찬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헛소리 집어치고 꺼져. 기찬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오성이 기찬의 막말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라고 했어. 기찬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 평소 점잖던 기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오성이 기찬의 본성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군요. 오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황기찬 회장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뭐라고? 이 대화도 녹음했거든요. 오성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막말까지 포함해서요. 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성. 곧 모든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오성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추악한 본성까지 함께요. 저녁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가 혼자 가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비자금 횡령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비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호성 DH홀딩스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스를 보던 윤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도희야. 윤희가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엄마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성공하고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윤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오성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오성아,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누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오성이 윤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찬을 직접 만났어요. 정말? 윤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오성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규철 회장의 비자금 횡령 증거를 들이밀었더니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폭언까지 하면서 이성을 잃었어요. 오성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녹음했고 이미 언론에 공개했어요. 윤희가 오성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기찬의 횡령 의혹과 폭언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오성아. 윤희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누나. 오성이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죠. 그래, 끝까지 하자. 윤희의 목소리에 복수의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곧 끝날 거예요. 오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 씨가 마지막 폭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네. 이번엔 정말 결정타가 될 거래요. 윤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오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나는 거야? 네, 정말 끝나요.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과 세리의 마지막이에요. 윤희와 오성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성공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밤 기찬의 사무실. 기찬이 혼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성의 정면 도전, 미란의 배신, 그리고 언론의 보도까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기찬이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터진 기사들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 비자금 횡령 의혹. 정호성 대표 100억 횡령 증거 공개. 황기찬 회장 폭언 논란. 모든 기사가 자신에게 불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기찬아, 큰일 났어. 세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뉴스 봤어? 봤어. 기찬이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세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있어. 마지막 카드? 내일 얘기해. 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말할 수 없어. 전화를 끄는 기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YL그룹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어젯밤 터진 기찬의 횡령 의혹과 폭언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횡령 의혹까지. 다른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어요.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기찬 회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임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기찬의 해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 녹음까지 공개됐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 회장이라니. 주주들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그때 기찬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기찬이 인사했지만 이사들의 반응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이사회 의장이 기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압니다. 기찬이 이사회 의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회장님과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혹들이라고 하시면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폭로월드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의장이 하나씩 차근차근 열거했습니다. 김도혜 대리 살해 의혹, 강재인 씨 강제 입원 의혹, 그리고 어제 터진 비자금 횡령 의혹까지. 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회사 운영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사님들. 기찬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한 이사가 냉소적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제 정호성 대표에게 하신 폭언은 뭡니까? 그건 너무 화가 나서. 녹음까지 공개됐는데 어떻게 결백하다고 하십니까? 다른 이사가 추궁했습니다. 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의장이 기찬을 바라보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님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임이라고요? 기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들 제발. 기찬이 이사들에게 빌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결백해요. 하지만 이사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의장이 최종 통보했습니다. 내일까지 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 자리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님들, 정말 이래야만 하나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기찬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끝났구나. 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어. 기찬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노숙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근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찬아 왔구나. 노숙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니. 기찬이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노숙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또 큰 기사가 났더라. 무슨 기사요? 기찬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자금 횡령 의혹이라고 크게 나오던데. 노숙자의 말에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막말 녹음까지 공개됐더라. 어머니. 기찬아. 노숙자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제인이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너희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 아니야? 노숙자의 직감적인 질문에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기찬아, 어머니를 속이지 마. 노숙자가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야. 상황을 다 보고 있어. 기찬이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제인이 성격 내가 제일 잘 알아. 노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너희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야. 어머니. 그리고 규철 회장 비자금 얘기도 들었어. 노숙자가 더욱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그것도 네가 한 짓이야? 기찬이 어머니의 예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기찬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노숙자가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제인이한테 빌어. 그럼 혹시 용서해줄지도 몰라. 용서요? 기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인이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기찬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야? 노숙자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때 기찬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어머니도 나 몰아세지 마세요. 기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데 어머니까지. 기찬이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인이, 유경이, 오성이, 미란 누나. 모든 사람이 나를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기찬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기찬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제인이 편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기찬이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까지 나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노숙자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찬아, 어머니도 결국 제인이 편이겠죠. 기찬이 자포자기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찬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기찬이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제인이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찬아, 어머니도 저를 버리세요. 기찬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으니까. 노숙자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세리와의 만남. 기찬이 세리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기찬아, 어떻게 됐어? 세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받았어. 기찬이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사표 내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기찬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까지 나를 의심하고. 기찬아. 세리가 기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라고. 기찬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어? 내가 어제 말한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 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 기찬아, 사실 내가 알게 된 게 있어.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인이에 대한 아주 큰 비밀을. 제인이 비밀? 응. 이걸 공개하면 제인이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세리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비밀인데?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 세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큰 비밀이거든. 기찬이 세리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제인이를 무너뜨릴 수 있어? 당연하지. 세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공개되면 제인이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그럼. 하지만 기찬아. 세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위험해도 상관없어.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 세리가 기찬의 각오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각오된 거야? 응. 뭐든 해보자. 기찬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인이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세리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하고 음모적인 미소였습니다. 밤 기찬의 집. 기찬이 집에 돌아왔지만 노숙자와 마주치기 싫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후회되었지만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세리가 말한 마지막 카드가 뭘까? 기찬이 궁금해했습니다. 정말로 제인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세리의 말처럼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을 게 없었습니다. 회장 자리도 가족의 신뢰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기찬이 결심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노숙자가 혼자 앉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노숙자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이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인이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노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나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깊은 밤 제인의 원룸. 제인이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폭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성이 녹음한 기찬의 막말 내용과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기찬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입원, 도의 살해, 규철 비자금 횡령.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이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도윤 씨도요. 제인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오성 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제인 씨 조심하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과 세리가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세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인 씨, 도윤 씨,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제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과 세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요? 네. 마지막 폭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인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결정타가 될 거예요. 도윤이 제인의 결의를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시고요. 네, 도윤 씨도요. 전화를 끊은 제인이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복수도 고통도 모든 것이. 하지만 제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음 날 새벽 세리의 아지트. 세리가 외딴 모텔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기찬의 집에서 쫓겨난 후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세리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인아. 세리가 자료를 보며 음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다면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세리가 발견한 것은 제인의 과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제인 자신도 모르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면 제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리가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인이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어. 세리가 휴대폰을 들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강세리. 네, 세리씨.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료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럼 확실한 거죠? 네, 100% 확실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모든 걸 공개하세요. 세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제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세리가 제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내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세리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옥을 맛볼 차례야. 오전 제인의 원룸. 제인이 마지막 폭로 영상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찬과 세리의 모든 범죄를 정리한 결정타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제인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큰일 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리가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지인이 어떤 남자한테서 제인 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윤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세리와 연락하고 있다고 해요.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자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큰 비밀 같은 걸 찾고 있다고.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제인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리가 내 과거를 파헤치고 있구나. 제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워할 수는 없어.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비밀이든 상관없어. 제인이 마지막 폭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Not YL 그룹 로비. 제인의 마지막 폭로 영상이 공개된 후 YL그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폭로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 회장님이 정말. 도혜 대리님도 정말 그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YL그룹 관계자분들, 인터뷰 좀 해주세요. 황기찬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폭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기찬의 사무실. 기찬이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사진들과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찬아, 봤어? 뭐? 제인이가 마지막 폭로 영상 올렸어. 세리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인의 폭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영상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세리가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 세리야,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 기찬아, 나 진짜 제인이 비밀 찾았어. 세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제인이는 완전히 망해. 정말? 기찬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비밀인데? 제인이의 출생 비밀이야. 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누구 딸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세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공개될 거야. 언제? 내일. 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제인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기찬이 세리의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녁 한강공원. 세리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 끝났죠?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 하세요. 제인이 출생의 비밀,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에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아. 세리가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뒤섞인 광기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세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게임이야. 세리가 휴대폰을 들어 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인아, 내일 아침 뉴스 꼭 봐.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문자를 보낸 후 세리가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밤 제인의 원룸. 제인이 세리의 문자를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제인이 문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세리가 내 과거에서 뭘 찾았을까? 제인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나?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인이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인이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저예요. 제인 씨, 어떻게 됐어요? 세리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제인이 문자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인 씨, 혹시 숨기고 계신 과거가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인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서워할 수는 없어요. 제인 씨. 도윤 씨,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제인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인 씨 편에 설 거예요. 제인이 도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깊은 밤, 세리의 마지막 준비. 세리가 모텔방에서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인의 충격적인 과거가 담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아, 내일이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세리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견딜 수 없을 거야. 세리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이제 마지막이야. 모든 걸 걸고 제인이를 무너뜨려야 해. 세리의 눈에 광기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자정, 제인의 마지막 다짐.
제인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인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기창과 세리를 반드시 응징할 거예요. 제인의 눈에 마지막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세리야, 내가 뭘 준비했든 상관없어.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